먼 옛날 당군이 세웠던 강화 참성담부터 외세가 몰려오던 개항기를 거쳐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지금까지 인천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전설이 가득하더라. 고난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 전설들을 찾아 떠나본다. 인천 야구.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구입니다. 여행의 길라잡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남동걸 박사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사님 앞에 제가 종이를 살짝 보니까 뭘 아주 빼곡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오늘 설화가 더 기대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설화는 조선의 16대 왕이죠. 그 인조와 계양산에 얽힌 설화입니다. 네. 그 인조는 그 이제 돌아가신 생부죠. 네. 그 생부가 나중에 이제 원종대왕으로 추증이 되는데 그 원종대왕의 능을 이장하기 위해서 계양산을 찾았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원종대왕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김포 어디인가 있지 않나요? 네네 맞습니다. 김포 맞습니까? 풍무동 쪽에 있는데요. 뭐 풍무동. 인천하고 거의 붙어 있고, 네. 시로 이거 무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장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뭐 김포시 관할이긴 한데 그 이야기의 주 무대가 인천의 계양산 자락 또는 그 부근이기 때문에 뭐 거의 인천설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로가 그래서, 싸우는 건 아니죠? 선정해봤어요. 김포 뭐 싸울 이유는 없죠. 우리 건데 그런 거 아니죠? 우겨볼까요? 한번 우리가 한번 잘 해서 어디라도 괜찮아요. 예, 어디든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봐라, 지관. 저긴 험한 묘터가 아니냐. 인조는 아버지인 원종대왕의 무덤 능을 이장하기 위해 묘자리를 가려내는 직관 박지겸과 평상복 차림으로 계양산 기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난해 보이는 상주가 있었습니다. 그 상주는 한눈에 봐도 물길이 지나가는 좋지 않은 땅에 묘자리를 쓰려는 참이었는데요. 인조는 상주에게 은화 한 잎을 주며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저 같은 미천한 백성이 뭐 이 풍수지리 같은 거 하겠습니까? 저 이웃 마을에 이 묘자리 잘 보는 노인이 여기가요 이 천하 제일 명당이라고 권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직관 박지겸이 마침 무덤을 보니 흙이 말라 있었습니다. 인조대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허, 거참 신통한 일이로구나. 도대체 그 신통한 노인이 어디에 살고 있어? 상주는 노인이 사는 집을 알려주었고 인조와 박지겸은 그 집을 찾아갔는데요. 백발 노인이 멍석 위에 앉아 남학신을 깎고 있었습니다. 박지겸이 물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높은 분을 모시고 온 사람이요. 조금 전에 한 가난해 보이는 상주가 매우 험해 보이는 곳에 묘자리를 쓰고 있던데 아니 왜 거기를 짚어주었소?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게 딱해서 그랬소이다. 거기서 하관을 하면 분명 돈을 얻는 명당이다. 그 말에 인조와 직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그 상주는 방금 전 인조에게 은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보아하니 이 노인은 도통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왜 남학신을 깎으며 사시오? 저는 나라님의 남학신을 깎습니다. 그분께서는 곧 저를 보러 오실 것이지요. 나라님이 신은 신발이 불편해서 발이 부르트신 것 같아
깎고 있는 것입니다. 뭐시라? 정말로 인조는 남학신을 신고 있었고 발에 맞지 않아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박지겸은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전하를 배알아라. 전하께서 부왕의 묘터를 찾고 계신다. 노인은 허둥지둥 엎드리며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어이, 전하, 이미 전하 늙은 놈을 용서하시옵소서. 전하 이 쉬운 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렸사옵니다. 인조는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이 미행에 나선 이유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왕을 모실 명당 터를 찾으라고 명했습니다. 노인은 인조를 북성산으로 모시고 가서 명당 터를 추천했는데요. 한 가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곳은 조선 최고의 명당터이나 반드시 지하수의 물길을 바꿔야 하옵니다. 산 아래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흙으로 능 자리를 돋우시옵소서. 인조는 부평 사또를 불러 노인의 말대로 연못을 파고 흙을 쌓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한 달 후 부왕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묘터를 팠는데요. 그런데 구덩이에서 물이 콸콸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인조의 분노에 고관 대작들은 당황하여 지관 박지겸의 목을 베라 지시했고 박지겸은 놀라 산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그때 반대편 산기슭에 백발 노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죽게 생겼어. 이 당신이 짚어준 자리에 이 물이 콸콸 솟아나니 이 전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어허, 이는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연못을 잘못 팠기 때문이오. 연못이 너무 얕고 능지에 흙을 덜 돋우었어. 자, 그럼 지금 해결하리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자리에 힘을 주어 푹 찔렀습니다. 그러자 물이 콸콸 솟아나며 홍수가 난 것처럼 물이 골짜기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됐소. 어서 가보시오. 노인의 말을 따라 능 자리에 가보니 구덩이 속 물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인조는 안심하여 자신의 생부인 원종대왕과 어머니 인원왕후의 관을 묻고 장릉이라 이름하였다는 전설입니다. 이 노인 아니, 빨리 찾아와. 내 잘못이 너무 아니오. 용해. 나는 지금 목이 아프니 물 한 잔 먹어야겠어. 혈압 올라 빨리. 그 연못이 문제가 아니옵니다. 네네. 자, 교통정보 듣고 옵니다. TVN 교통정보센터 이우정 캐스터. 매주 화요일 인천의 설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인천 야곡 우리 남동걸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속에서는 노인이 알려줘가지고 이제 묘자리를 정하는 데까지 들려드렸는데 이 설화에 남은 이야기가 또 있다고요. 네, 이 설화는 그 김포하고 그 계양구의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뒤에 이어져 오,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백발 노인이 처음에 이제 그 몇 자리 물 나오는 것을 예. 해결한다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쿡 찔렀잖아요. 찔렀잖아요. 예. 그 찔렀던 자리가 지금 오늘날 그 김포 풍무동이죠. 예. 예, 근데 여기에 그 찔러서 나온 물, 이 물이 굉장히 영험한 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네. 이거 설화 아니고 진짜 아니에요? 실화인데요? 글쎄요, 뭐 그것도 실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게다가 네, 인조도 나오고. 믿음이 있으면 또 영화일 수도 있는 거고요. 유명한 분 나오면 무조건 믿고 보는 거예요. 네, 진짜 네. 물이 있다고 약수가. 예. 그리고 그 부평부사가 이제 풍무리에 이제 그 우물을 팠는데 왜냐하면 장릉에 이제 물길이 가가지고 또 그 몇 자리에 물이 솟아 나올까 봐 네. 걱정이 돼가지고 네. 주변에 그 물길을 많이 팠다라고 해요, 우물을. 글로 이제 몇 자리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우물을 9개를 팠다라고 해서 그 9개 우물을 이제 구우물. 구물. 이제 그게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예. 구두물이 됐다가 현재 구두물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김포 강정동에. 예. 그 구두물의 지명과 또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왕명을 받은 부평 부사가 그 백발 노인을 이제 찾아간 거죠. 살해를 하기 위해서. 근데 가니까 집과 노인은 온데간데가 없고 예. 그때가 때가 이제 초여름이었었는데 나무에 서리가 가득 내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나무 서리라고 그곳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자어로 이제 목상, 나무 목자의 서리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계양구 목상동의 지명이 거기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죠. 이게 참 지명까지 관계돼 있으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 설화가 아니라 저는 진짜 우리 계현 선배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이야기 같기도 하거든요. 혹시 그러면 이게 뭐 기록으로 조금 남아 있거나 한 것도 있습니까? 실제로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이렇게 찾아보면 네. 이와 관련된 즉 이제 인조가 변복을 해가지고 몇 자리를 찾아 나섰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체록자가 아니 구술자가 참 네. 이것을 이야기를 해준 구술자가 예. 이 장릉의 마지막 능참봉의 손자분이시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손자분은 이제 자기 할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것이죠. 그 할아버지는 또 능참봉이기 때문에 그 윗대 능참봉으로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어 보이긴 한데 네. 기록으로는 전해지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대를 이어서 내려져 오면은 자꾸 붙어. 이야기가 자꾸 길어져. 그게 이제 설화의 또 묘미죠. 예, 예. 근데 이제 인조가 자신의 아버지 묘자리를 이제 이장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 아버지 원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원종은 그 선조 임금의 다섯째 아들로 네.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임빈 김씨의 소생인데요. 그러니까 즉 광해군의 이복 동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 광해군이 즉위한 이후에 광해군들이 좀 그 형제들을 많이 탄압을 하잖아요. 예.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하는 과정에서 탄압을 받아가지고 조금 일찍 죽죠. 광해군 11년에 40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분이 네. 바로 그 원종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반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추후에 이제 왕이 되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대원군으로 추산이 예. 됐다가 왕으로 나중에 또 위로 추종이 된 거죠. 그 인조 10년에 대왕으로 추종이 됩니다. 처음에 원래 능지는 경기도 양주에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인조가 등극한 이후에 이제 김포로 이장하면서 요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참 그 설화를 듣고 보니까 김포에 이곳 장릉 가보고 싶은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요 장릉에 만약에 가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이쪽 전공은 아니지만 들은 바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원래 처음에 묘자리를 조성을 할 때는 왕이 추증이 된 상황이 아니었던 그렇죠. 상황이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왕으로 추정이 되고 추증이 되고 왕릉으로 다시 조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왕릉처럼 웅장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예. 일반 왕릉과는 좀 다르게 한두 가지 빠진 게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게 좀 약간 특이한 점이고 무엇보다도 조금 주목해서 보실 만한 점은 거기에 보시면 정자각이라고 있는데 정자각의 왼쪽 오른쪽 양쪽에 뽕나무 두 그루가 있다라고 해요. 예, 뽕나무. 그 뽕나무 중에 왼쪽에 있는 그 뽕나무가 인조가 아버지를 위해 직접 식수한 뽕나무라고. 그러니까 수령으로 따지면 지금 한 400여 년 이상이 된 뽕나무라고 볼 수가 있죠. 엄청 크겠네요. 그래서 방문하실 때 그걸 좀 약간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뽕 따러 가실 분들은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근데 인조는 진짜 효자네요. 그죠? 그 효자일 수밖에 없죠. 아버지를 조선조 생각하는 마음이. 왕들은 인조 이후로부터 인조의 후손들이 쭉 계속 고종까지 왕이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아버지를 자리를 잡아놓고 해야지만 자기 자리도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오늘 묘자리 되잖아요. 이야기 네, 뭐 진짜. 이렇게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 전 갑자기 시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어떤 아이 아버지가 아이한테 그랬대요. 너 나중에 이 아빠 죽으면 어떡할 거야? 아빠 죽으면. 그랬더니 아이가 묻어야지 그러더래요.
또 더블로 가야 되겠는데. 냉정합니다. 요즘은 또 묻지도 못하죠. 아, 그럼요. 예, 함부로. 요즘 뭐 영화도 그렇고 묘짜리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 그거는 그러네요. 정말 예, 역사 네. 속에 있는 이야기니까 신빙성이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장마가 좀 끝나고 보면 여러분 좀 주말 이런 한가하실 때 좀 비 안 내릴 때 좀 선선할 때 이곳 가까운 김포 장릉 한번 구경해 네. 보시고 우리 인천 야곡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5621님이 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곡을 픽했는데요. 이혜리가 부릅니다. 자갈치 아지매.